네, 51조 과태료입니다. 이제 법에서는 과태료를 이제 여기 보면 1항에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항에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이제 과태료의 종류를 두고 있는데 이 이제 시행령 17조로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법에서는 1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령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 상한을 500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통령령 별표 2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종합해서 여기 오른편에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네, 먼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철도사업 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철도사업 약관을 미행하는 경우. 철도사업 약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열차를 탈 때 매표를 하잖아요. 표를 구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떤 돈을 주고 뭔가를 살 때는 계약을 하니까 계약에 대한 약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뭐 다 체크하지는 않죠. 하지만 요 철도사업 약관을 정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뭐 그 운임은 얼마인지 뭐 환불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취소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철도사업 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을 미행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표를 샀는데 환불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뭐 하루 전에 샀든 한 달 전에 샀든 환불하면 하나도 돈 안 돌려준다. 뭐 이렇게 만약 해버린다고 하면 약관과 다르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주 높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이제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건 철도 사업자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열차를 운행하겠습니다. 정차는 뭐 서울, 대전, 대구, 뭐 부산 이렇게 정차를 합니다. 열차 운행 횟수는 하루에 뭐 30회 합니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 계획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뭐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종착을 부산인데 동대구로 그냥 해버리고 열차 시간표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이러면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경우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와 마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거. 이거 암표를 말하는 거죠. 예,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거. 요 암표를 판매하거나 알선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사업자가 여객 운임이나 요금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을 때, 이걸 운임이나 요금을 딱 신고를 해놔야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죠. 계속 변경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임이나 요금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암기를 할 때 보면 500만 원짜리 약사 그러면 암료 500만 원짜리 약사 암료 약이 500만 원 하나 봐요. 500만 원짜리 500만 원 약사 암료 요건 암표니까요. 약사 암료 약사 암료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국토부 장관은 철도 사업자나 전용 철도 운영자에게 특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서류 제출을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철도 사업자나 전용 철도 사업자, 전용 철도 운영자의 뭐 장부나 서류, 시설, 물건 등을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전용철도 사업자도 요 과태료 부과 대상 300만 원 된다는 거,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300만 원, 300명 검사, 300명 검사, 300명 검사, 300명 검사, 그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용 철도 차량에 표시를 하지 않은 자, 그 앞에서 이제 철도 사업 이제 사업자의 명칭하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차량에 표시하도록 돼 있었죠. 예, 그걸 만약에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회계를 구분하여 격리하는 자, 요 32조 1항 2항에 보면 그 철도 사업하고 철도 외의 사업하고 각각 회계를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돼 있었고, 또 2항에서는 국토부령에 따라서 철도 사업의 종류별 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라고 명시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을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거는 안 그러면 200만 원, 이제 회차를 위반하면 200만 원, 회차하면 200만 원, 회차해 갖고 돌아오면 200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회차 200만 원, 회차 200만 원, 회차 200만 원, 회차 200만 원. 그렇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철도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철도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자, 철도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이라고 하면 직원을 말하는 거죠. 직원은 50만 원 더 싸겠죠. 회사보다. 철도 사업자는 그 준수사항 위반하면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20조에서 제가 그 여운 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역의 운임표나 요금표 같은 걸 이제 게시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게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무 수습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경우,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안전이나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이제 도모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실무 소속 실무 소속을 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 업무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왜냐하면 2항부터 4항까지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1항 실무 소속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 업무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도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운송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부당운임을 징수한다거나 이러면은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 별표 2에 대한 기준을 함께 포함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